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작가의 중년지혜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 관계, 삶의 작은 선택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짜 행복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단순히 몸이 건강한 것 이상의 행복, 즉 마음의 평화, 사람과의 관계, 삶의 태도, 그리고 환경까지 균형을 이루는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일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적당한 불편함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편하게 살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편한 환경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은 왜 작은 불편함이 우리를 젊게 만들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편한 게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할수록 몸이 더 무겁고 마음도 더 가라앉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요즘 너무 편하게만 살고 계신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걸어가는 것보다 차를 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식당에서도 주문은 전화로, 마트 장보기는 클릭 한 번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세상 참 좋아졌다 싶습니다. 몸도 덜 힘들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본 적이 없어서 숨이 쉽게 차오릅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몸이 이렇게 변하면 마음도 같이 변합니다. 그거 힘든데, 귀찮은데,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말이 늘어납니다. 결국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하루가 길어 보이지만 정작 할 수 있는 건 점점 없어집니다. 작은 불편함은 이 흐름을 끊어줍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버스를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는 것. 마트까지 직접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온몸의 근육을 쓰고 뇌의 활동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종이에 메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자판보다 손가락과 손목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뇌에서 더 많은 신호가 오갑니다. 작은 불편이지만 그 불편이 우리 몸과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일본에는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일부러 집 안에 가파른 계단을 그대로 둡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계단을 없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계단이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 근육이 쓰이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건 작은 운동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몸은 늘 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노화 속도도 늦춰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습관을 적응력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겨내는 경험이 쌓이면 예상치 못한 큰 변화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편리하게만 되어 있으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엘리베이터만 타던 사람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오르면 힘들어하고 그날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계단을 올랐던 사람은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몸에 이미 그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말합니다. 편리함은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불편함은 평생의 건강을 준다. 이 말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해당됩니다.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자신감이 바로 노년의 활력입니다. 편함은 달콤합니다. 너무 오래 머물면 그 달콤함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가끔은 스스로 불편을 선택해 보세요. 그 불편함 속에서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다시 젊어집니다. 혼자 밥 먹는 건 외로움인데 혼자 여행 가는 건 왜 자유로움일까요? 혹시 지금 당장 혼자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그 길 위에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살아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꼭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지도도 보고 식당을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 뇌는 집중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익숙한 동네만 다닐 때와 달리 새로운 경험이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새로운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새로운 소리를 듣습니다. 길거리의 바람, 작은 카페의 음악,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작은 자극이 되어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멀리 떠나야만 여행이 아닙니다. 버스를 한 정거장 더 타고 내려서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자만의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다 보면 익숙함에서 벗어난 순간에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혼자 여행을 하며 작은 결정을 내리고 길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줍니다. 미국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난 순간, 뇌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활발해진다. 실제로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뇌가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자극을 즐기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유럽의 시니어 여행 모임에서는 혼자 또는 소수 인원으로 떠나는 여행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익숙함을 잠시 벗어나면 나 자신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 혼자 걷는 길 하나가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삶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피곤한 날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내가 조금 물러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잘 자라길 바라며 또 친구와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해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스치면서 작은 갈등에도 화가 나거나 속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어느 순간 피곤하고 지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잘 돌아갑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선택하고 배웁니다. 친구와 가족도 나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물러나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나는 나로서 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 끝없이 애쓰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조금씩 웃음이 늘고 하루하루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세상은 충분히 돌아간다는 믿음은 삶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작은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도와주려 하기보다 스스로 해보도록 기다려주는 것,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에서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발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의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마음이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 상담 사례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기를 실천한 분들은 갈등이 줄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이 곧 자유라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오래 유지하며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한 발 물러서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은 훨씬 자유롭고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남은 삶을 한층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죽음 이야기는 꺼내기 싫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 나만의 생각과 정의를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 죽음에 대한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고 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머리를 스치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심장이 조급해지고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불안을 내 방식대로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새로운 길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철학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순리로 이해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삶과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해석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정의를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다툼에 화내는 일이 줄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마주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정의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일의 일상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남은 시간의 가치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불안감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죽음 수용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만의 해석과 철학 혹은 신앙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고 하루하루의 순간을 더 소중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상담 사례에서도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만의 정의를 가진 분들은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줄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도 훨씬 여유롭고 따뜻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의미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작은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화내던 마음은 조금 누그러지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남은 삶이 한층 더 빛나고 우리 마음도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건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불편함, 혼자만의 여행, 내려놓음,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 네 가지를 조금씩 삶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남은 날들이 한층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어.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 네 가지가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